그리고 오늘 입찰을 갔다 온 이유도 내 삶이 조금 더 불편해지는 게 두려우니까. 지금은 상관없지만 앞으로도 이 정도로는 유지하고 살아가고 싶으니까 빚이 많지만 빚을 더 늘리는 굉장히 모순적인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하겠죠. 이 제정신이냐 라고 하지만 생각을 해보면 제정신으로 살아가는 게 더 제정신이 아닌 짓이 아닌가라는 위안을 저는 사실 해요. 전보다 내가 삶의 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었던 거는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말하는 제정신이 아닌 행동을 했기 때문이라는 생각도 어떻게 보면 있거든요. 뭐 한 번에 뭐 몇 억씩 들어오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다. 나의 삶에 있어서는. 그래서 월세를 받는 게 제일 합리적인데, 근데 대부분 오피스텔이나 아파트 이런 데는 금액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크잖아요. 그리고 수익률이 일단 잘 안 나와요. 그렇죠. 이쪽을 보니까 이쪽에서도 이 반지하를 경매를 하면서도 감당해야 될 부분은 있는 것 같아요. 그 전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돈과 이런 걸 가지고 했는데 작가님도 내가 대출이 이렇게 많은 사람이야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. 네네. 그럴 때 대출을 안 쓰다가 대출을 쓸 때 이거 정말 이걸 대출을 써서 이렇게 하는 게 맞나? 무서워요. 예, 맞아요. 근데 이거를 해보면 이렇게 굴러가게 되는 거구나 이거를 알겠더라고요. 처음에 은행에 가서 자수할 때 정말 이게 맞을까? 채무자에 내 이름을 써야 되는 그 네. 무게감이 있잖아요. 네. 내가 채무자. 선생님도 이제 2개 대출 받았으니까 1억은 이제 대출이 넘었을 거라고 생각은 좀 드는데, 제가 최근에 대출을 좀 정리를 해봤거든요. 와이프 명의로 된 부분도 몇 개가 있어서 다 합쳐보니까 30억이 조금 안 돼요. 나는 한 25억 정도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한 27억, 8억 정도 되더라고요. 모순적인 게 뭐냐면 최근에 이사 왔기 때문에 네. 더 그 부분이 커진 게 확실히 팍 늘었죠. 그러면 원래 멈춰야 돼요. 그리고 주변 사람들은 그거 이제 좀 줄여나가면서 가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, 생각을 좀 해봤어요. 곰곰이 내가 언제 투자를 했을까를 생각해보면 선생님도 말씀하신 거에서 또 느껴지는 게, 최근 몇 년 전까지는 삶의 만족도가 되게 높아서 어떻게 보면 선생님 남편분하고 선생님하고는 본업에만 집중하셨다고 생각하거든요. 그게 뭐 좋은 거다 나쁘다 그런 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, 적어도 이 투자를 해야겠다라고 마음 먹은 이유는 앞으로 봤을 때 나는 지금은 되게 만족스러운데 이 삶을 유지하기가 불편해질 수 있겠구나 때문에, 그럼 요거를 유지하기 위해서 준비를 해놓자라는 부분인 거잖아요. 저도 비슷한 것 같아요. 나도 삶에서 어느 정도는 만족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갔을 때 회사 계속 나한테 월급을 이렇게 줄 수 있을까에 대한 위태로움이 생겨서 시작을 했던 거잖아요. 근데 지금은 전보다 월 지출 비용이 더 커졌어. 그러면 오히려 더 해야 되는 거 아닌가로 제 나름대로 결론을 내린 것 같아요. 그리고 오늘 입찰을 갔다 온 이유도 내 삶이 조금 더 불편해지는 게 두려우니까. 지금은 상관없지만 앞으로도 이 정도로는 유지하고 살아가고 싶으니까 빚이 많지만 빚을 더 늘리는 굉장히 모순적인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하겠죠. 이 제정신이냐 라고 하지만 생각을 해보면 제정신으로 살아가는 게 더 제정신이 아닌 짓이 아닌가라는 위안을 저는 사실 해요. 전보다 내가 삶의 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었던 거는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말하는 제정신이 아닌 행동을 했기 때문이라는 생각도 어떻게 보면 있거든요. 그러면 다수가 말하는 게 맞는 건가? 내가 생각하는 게 맞는 건가? 그 소신을 지키면서 가는 게 더 중요하지 않나? 라는 생각도 조금 드는 것 같아요. 선생님이 그 말씀하시다가 질문을 많이 해주셨던 것 같아서, 제가 그때 당시에 나는 집을 팔아가지고 좋은 집을 갈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다주택자여서 양도세 때문에 월세를 차려 모아서 좋은 집에 월세로 거주하겠다라는 취지로 나왔다 말씀드렸더니, 선생님도 그게 관심을 주셨던 것 같아서 선생님은 그러면 주거의 방향을 결정을 하신 거예요? 아직 그렇게 결정은 못했는데 지금은 자가로 거주하고 계시는 지금은 건데? 자가로 거주하고 있고, 이 집에 와서 굉장히 주거 만족도가 좋아요. 지금 사시는데? 지금 사는 집에서 주거 만족도도 되게 좋고, 그런데 신랑이 회사를 이직하면서 좀 멀어졌거든요. 그것 때문에 고민이 됐었어요. 출퇴근 때문에? 네, 출퇴근 시간 때문에. 근데 이제 다행히 10시까지 출근하는 직장이라 새벽부터 이렇게 움직이진 않아도 돼서 그 부분은 괜찮은데, 근데 팔고 싶지는 않아요. 평촌에서 재건축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팔고 싶진 않고, 대신에 이제
아이 아빠 회사 때문에 조금 더 그쪽으로 가야 되면은 네. 어떻게 가는 게 좋을까? 파는 것도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. 근데 양도세가 너무 많이 네. 아까워. 나와서 예, 그거는 쉽지가 않겠더라고요. 나라 좋은 일 하는 느낌이 너무 들어서. 뭐 나라도 좋은 일을 해야 되긴 하는데 일단은 너무 제가 힘들기 때문에 내가 먼저 네, 살아야죠. 그러니까요. 그래서 오피스텔에서 거주하는 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고 있어요. 아 그래요? 예, 지금 아이들이 4학년인데 중학교 올라갈 때쯤 신랑 회사 근처로 가면은 어떨까 고민되는 게 강남 쪽으로 가야 됐나 회사 그쪽이니까 그쪽으로 가면은 집을 오피스텔을 그렇게 할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고 아직 기간이 좀 있으니까 근데 아 제가 한 2달 정도 살았거든요. 예, 거기. 어떠세요? 요거 다음에 대안을 별로 생각을 못 하겠을 정도예요. 노후에 주상복합으로 가겠다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. 왜 그러냐면 주차가 편하고 1층 마트나 지하 마트 이용해서 집으로 바로 올라가는 게 굉장히 편하기 맞아요. 때문에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. 손님들 가끔 오시면 거기서 영상 찍고 하려고 2번 출입문으로 이렇게 연결을 굉장히 좀 좋은 해놓게. 아이디어 같아요. 왜냐하면 저도 놀이치료를 그렇게 하는 것도 그러면 잘 맞겠네 선생님도. 그렇게 해놨더니 공간의 분리가 또 되더라고요. 옛날에 학생 때부터 공부도 집에서 하는 게 아니다라고 결론을 내렸어요. 그 일 같은 것도 이렇게 하면은 뭔가 자꾸 전 딴짓을 많이 해요. 뭐가 보이면 화장실도 왔다 갔다 냉장고 한번 해요. 집중을 잘 못하더라고요.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집에서는 휴식 공간을 아예 하고. 정의를 해버리고 나가서 뭐든지 일을. 하려고 했는데 아시겠지만 뭐 나가면 무조건 돈이잖아요. 그쵸. 문 닫아놓고 그냥 출입문을 열어놓고 그 2번 사무실에서 해봤더니 딱 네. 분리가 되니까 공간이 되게 또 만족스러운 네, 거예요. 맞아요. 강남에는 그런 오피스텔이 더 맞아요. 많을 거예요. 아, 많을까요? 저도 이번에 이런 수리하는 경험을 해봤잖아요. 천장 바닥 다 뜯어가지고 집을 하나 이렇게 만들어 본 경험이 다시는 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도 사실 있어요. 와이프가 사실 신경을 많이 썼죠. 근데 또 생각을 해보니까 그게 한 20년 된 오피스텔이긴 한데 완전 새 걸로 해놨잖아요. 요즘 유행하는 그렇죠. 스타일로 가능하다. 막 이런 방들도 되게 이쁘게 했단 말이에요. 조명 같은 것도. 이 경험이 또 아까운 거예요. 지금은 계획은 없지만 이사를 간다면 차라리 그때도 집값 똑같이 비쌀 건데 차라리 인테리어 비용을 그만큼 들이고 더 핵심 지역으로 혹시라도 옮긴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도 생각이 들어요. 그러면 오피스텔을 월세가 아니고 구입을 해야지 인테리어를 내가 할 수 있잖아요. 두 개 호실을 다 구입하신 거예요? 그렇죠. 그쵸. 네. 근데 그게 좀 쉽지는 않죠. 긴 관점으로 봐야 돼요. 요 기간 안에 이런 거를 취득한다라고 하면 사실 매물도 없고 또 비싸게 사야 되잖아요. 맞아요. 근데 그런 매물이 붙어서 나오는 게 쉽지 않으니까 또 간혹. 계속 보고 있어야지. 항상 모든 거래는 시간이 많은 사람이 유리한 유리해. 게 맞잖아요.